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어요.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제, 주식 유튜브 하면 무슨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사기꾼들? 주식시장이 한참 고점일 때 사라고 하던 애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게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코스피 지수죠. 지난 2021년 주식시장이 한참 고점일 때 그때가 주식 유튜브 채널들의 최고 전성기였어요. 오죽하면 부동산 채널, 여행 채널, 먹방 채널 등에서 주식 얘기를 했어요. 주식 얘기를 해야지만 조회수가 잘 나왔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 당시에 팔라고 하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없고, 유튜브 틀면 뭐 삼성전자 사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중소형주 이런 거 말해주면서 앞으로 100배 오를 종목이다. 맨날 이런 소리들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2021년 대비 저렇게 크게 떨어져서 회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할 만하죠. 자, 그러면 너는 어떠냐?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틀렸어요. 당시에 고점에 못 팔고 물린 종목도 저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존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나마 나은 건 T라고 하긴 한 거, 그건 있습니다. 이 썸네일이 지난 2021년 7월 13일 코스피가 굉장히 높은 고점일 때 그때 영상인데요. 찾아보시면 제가 여기서 30%라도 이제 좀 분할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폭락을 진짜 하고 나서 8월 21일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저점 매수를 했다가 빠지는 바람에 뭐 한국 주식은 심하게 처물려 있는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존버할 수밖에 없지만 원금이 오거나 근처 가격에 있는 건 팔고 미국으로 튀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2021년 11월 5일 그때 영상의 썸네일인데, 이 영상에서 보면 이제 수차례 미국으로 튀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국내 주식을 저도 예전에는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일단 배당이 쥐꼬리죠. 주주를 생각 안 한다는 소리고, 물적 분할을 너무 많이 합니다. 물적 분할은 주주들 물매기는,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는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걸 막 해요. 주주를 우선시하는 미국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용입니다.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어쨌든 예전에는 주식 유튜브 채널들 보면 트렌드가 뭔가 예측하다가 틀리면 조용히 영상을 삭제하고 안 그런 척 넘어가고 하는 게, 그게 예전의 트렌드였는데 요즘에는 안 그럽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다,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왜냐면은 점쟁이처럼 뭐 정확하게 언제 사고 팔아라 예측해달라고 하던 애들이 요번 뭐 하락하면서 다 손실 보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안 봅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근성이 있거나 또는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만 남은 판이라서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는 경제 지표 중에서 선행 지표들, 즉 주식시장에도 선행하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 지금은 실물 경기가 둔화 상태다, 둔화 상태로 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뜨겁다. 그래서 경고음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앞으로 여기서 더 오를지 어떻게 될지 이런 건 몰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나름 오랫동안 거의 뭐 20년 가까이 제가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실물 경제가 나쁠 때 갑자기 폭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림이 미국의 실물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전년 대비 증가율 차트예요. 가운데 제로 보이시죠? 제로 이하에 빨간 선이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지금 실물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 거다. 그래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히 세로선의 회색 선들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또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던 IT 버블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입니다. 항상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0 이하, 이 마이너스 국면에 있을 때, 실물 경기가 둔화될 때, 그럴 때 갑자기 경기 침체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깨꼬닥 죽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암에 걸리든 어떤 큰 병에 걸리든 기본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또 생기는 병, 이걸 합병증이라고 하죠. 보통은 합병증이 생겨서 죽게 되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금리도 높고 자산 가격도 높고 부채도 많고 돈도 잘 안 돌아요. 이렇게 실물 경제의 기본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갑자기 도산을 하든 개인들이 도산을 하든 또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든 어떤 것이 방아쇠죠. 트리거가 돼서 경제에 충격을 딱 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경기 선행지수가 항상 이 마이너스에 있을 때, 0 이하에 있을 때 그 시기에 경기 침체가 항상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 0 이하로 떨어져서 경기 둔화 상태로 진입을 해 있어요. 체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앞으로 발생하느냐 마느냐, 이게 터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2007년의 상황을 함께 볼게요. S&P 500 지수인데 2007년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분명히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리면서 경기가 둔화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미국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찍습니다. 미리 나 폭락한다, 니들 주식 다 팔았지, 뭐 경제지표고 뭐고 다 신호 보냈어,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8년 폭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2007년 6월 당시의 뉴스 기사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호전되는 경제지표, 왕성한 투자심리, 그래서 기업들의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다우지수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2023년에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과거와 달리 유례없는 고용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2007년 10월 뉴스 기사를 보면 미국 고용 호조의 환호, S&P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2007년에도 고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문가들도 고용시장이 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는 안 올 거다, 완만하게 연착륙이 와서 다시 또 주식시장은 올라갈 거다, 다들 2007년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고의 경제학자 석학이며 전문가들이 모인 특히 한국은행은 2007년 11월에 폭락 직전에 금통위에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직간접적으로 약 25%, 즉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의 선행지표가 이렇게 2007년에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지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진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한해는 항상 그래요. 미국의 경제가 좋건 나쁘건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경제 주체들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립서비스 차원에서 항상 우리 경제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은의 경제 전망은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 그냥 걔네들이 팩트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그거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2008년 1월 진짜 폭락이 막 시작될 때 뉴스인데 항상 이렇게 폭락 직전에는 여행이 사상 최대예요. 인천국제공항 이용자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TV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호황의 끝물, 증시의 폭락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19년에도 그랬고 2001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폭락 전에는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2007년 11월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다수 전문가들이 2008년 증시가 강세를 보일 거다, 다우지수가 훨씬 더 많이 간다 예상을 했어요. 2008년에 경기 침체 빠지지 않을 확률, 미국의 유명 전문가들의 71%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40% 이상의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아주 강력한 기업 실적이 2008년에 나타나고 금리 인하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2008년에는 주식시장이 무조건 랠리를 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전문가들도 항상 틀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경기 침체가 오려면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고 소비도 둔화되고 사람들이 여행을 막 적게 다니기 시작하고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국 중앙은행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거라고 또 예견을 미리 해주고, 글로벌 기관의 주식 전문가들이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늘어날 때 비로소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 항상 그랬어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항상 고용은 최고 수준에서 좋았고 서비스업이 좋았습니다. 특히 여행을 가장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항상 경제 성장이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글로벌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도 기업의 실적이 놀랍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가 예측할 때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상식과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공통적으로 맞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실물 경기 지표예요. 여기 그림의 경기 선행 지수가 항상 이렇게 0 이하 마이너스 국면에 있을 때 그때 특정한 사건이 터지면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경기 침체가 터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도 이렇게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이렇게 둔화 상태에 있으면서 까딱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터질 수 있다,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걸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런 사건이 안 터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랠리를 펼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 정확히 맞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건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분명히 그림처럼 이렇게 둔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황이고 어떤 작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그렇게 최악의 사건이 터지면 그림처럼 이 전 종목이 하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폭락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돈풀기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됐어요. 정말 이게 조정인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됐는데 지금 또다시 그렇게 막 나가는 돈풀기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앞으로 경기 침체가 터지면 그 과거처럼 정상적인 수준의 돈풀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최소 1년에서 길게 2년 정도까지 하락장이 지속됩니다. 고점에 물렸을 경우에 다시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렸고요. 혹시나 그런 사건이 터질 때 하필이면 고점에 물려서 못 팔고 정말 죽고 싶은 상태로 5년, 7년을 버텨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지금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조심을 하셔라,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우산을 챙겨 가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청자분 중에는 정확히 미래를 맞춰라, 폭락 직전에 알려주면 내가 현금화 할 테니까 정확하게 그 시점이나 알려줘라, 이런 걸 원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유튜브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낫겠죠. 정확히 미래를 맞출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험한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런 사건이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폭락장에도 손실을 전혀 안 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생업도 있고 주식시장을 계속 쳐다볼 수도 없고 일단 폭락을 하게 되면은 너무 빨리 주식시장이 빠져서 멘붕이 와요. 그래서 빠르게 손절도 못하고 대응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이런 말씀을 드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